네, 어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19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많이들 어렵다는데 신고 대상자 중 72%가 작년보다 재산이 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산 불리는 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서도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재산 현황에 아주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이죠. 서울 흑석동에 위치한 낡은 2층짜리 이 상가주택 건물을 매입합니다. 25억 7천만 원 줬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었죠. 보기에는 허름해 보여도 재개발 지역인 흑석 뉴타운 9구역 한복판에 있는 이 작은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 딱지를 주는 금싸라기 건물입니다. 당시 김 대변인에겐 개인 재산 14억 원이 있었고요. 여기에 은행 대출 10억 원, 또 형제들에게 1억 원 등등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자, 대출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10억 원 대출 받는 거 아무나 해주지 않습니다. 서울은 건물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내주도록 LTV 규제가 내려져 있는데 25억 7천만 원에 10억 2천만 원이면 거의 한도를 꽉 채워서 받은 셈입니다. 물론 현행법 지켰습니다. 하지만 월 450만 원, 연 5천만 원이 넘는 이자를 감수하고 대출받아서 40년 된 건물을 산다? 네, 재개발 시세 차이 기대한 게 아니라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어렵죠. 은행에 기부라도 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요. 자, 투기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 어제 논란이 불거지자 김의겸 대변인이 직접 내어놓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저 입장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전세살이가 서러웠다. 아니, 관사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언제든 들어가 살 수 있는 진짜 집을 사야지 당장 들어가지도 못할 재개발 건물을 왜 삽니까? 특히 매입 시점인 지난해 7월은 현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연속적으로 내놓던 시점입니다. 당장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졌죠.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할 것 없이 김 대변인의 사퇴 및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전부 다 팔았잖아요. 집도 전부 다 팔고 15억인가 16억 원을 몰빵을 한 걸로다가 몰빵을 예,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몰빵해서 그냥 투기하는 거네. 자기가 거기서 자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투기의 모범 사례네 아주 그냥. 청와대 관사로 입주하면서 생긴 기존 거주주택의 전세보증금 4억 8천만 원까지 모아서 빚내서 부동산을 투기한 것입니다. 내 배만 채우려는 문재인 정부의 끝은 어디인지 국민들은 분개를 넘어 탄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똑바로 직시하기 바랍니다. 청와대 대변인 저는 책임지고 오늘은 거취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심도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김 대변인 경질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수십 건 올라왔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와중에 김 대변인은 시민들의 뒤통수를 치는 파렴치한 행동을 했다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일반 국민이 하면 투기고 권력 있는 자가 하면 투자냐라는 것이죠. 자, 민주당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선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아주 핵심 이슈로 떠올랐는데 청와대의 입인 대변인마저 투기 의혹에 휩싸인다면 정부 여당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아무래도 어제부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이건 국민 정서에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그 대표 비서실장을 통해서 우려를 당의 뜻을 우려를 전달을 했습니다. 오전에. 네, 결국 김 대변인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전격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투기 논란 하루 만입니다. 김 대변인은 어제 해명 브리핑을 하면서도 스스로 착잡했다라고 했습니다. 기자 생활을 30년이나 하고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이런 논란이 벌어질 줄 몰랐냐는 의문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에 대한 답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습니다. 네, 몰랐습니다.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이 또한 다 제 탓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니까 25억을 주고 산 제 집이 35억, 4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군요. 사고자 하는 사람 소개시켜 주세요. 시세 차익 보면
크게 쏘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농담할 타이밍인지는요. 자, 책 88만 원 세대를 쓴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김의겸 사건이 기분을 씁쓸하게 하는 건 청와대 대변인쯤 한 사람도 결국 자기 개인사로 돌아오면 상가 임대소득으로 노년을 설계하게 된다는 거다.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는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을 보면서 기분이 더러워졌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이 공직자에게 바라는 건 조선시대 선비들의 청렴함이 아닙니다. 맡은 바 일 잘하고 적어도 봉직 중인 정권 철학에는 부합하는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 뿐입니다. 만약 현 정부가 빚내서라도 집 사고 부동산 사라라고 했다면 이 정도의 비난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게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고 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게 청와대 대변인의 역할입니다. 메시지와 메신저가 다르다면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